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볼까 그래요. 심장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심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는 데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심장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는 대충 알아두는 게 좋겠죠. 심장이 되는 장기는 이렇게 네 가지 그 파트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혈액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면서 그 이제 거쳐가는 이제 공간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이라고 그러고 또 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왼쪽에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들어오는 데는 이제 방이에요. 피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려져 있죠. 피가 들어오는 데는 방이고,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데를 이제 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들어오는 데는 이제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피가 온몸으로 가잖아요. 체순환을 한 다음에 온몸에서 들어오는 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몸에서 들어오는 피를 이제 폐로 보내서 폐에서 산소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폐로부터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심장과 폐를 이제 공부하면서 서양 의학이고 이제 동양 의학이고 이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제 심장이라는 장기는 온몸으로 피가 가고 그다음에 폐로 갔다 오고 온몸으로 갔다 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하고 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폐하고 온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폐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몸을 보는데 이제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처음에 이제 심장으로 이제 그 온몸을 이제 순환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온몸에 순환한 이제 피가 모여서 이제 큰 대자를 쳐서 정맥 중에서 제일 큰 이제 혈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그러면 이제 방으로 들어온다면은 이제 실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판막이라는 데가, 이게 이제 닫혔다 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장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축을 할 때는 이제 이 실에 있는 피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나갈 때 수축을 하거든요. 그럼 나갈 때는 여기도 이제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여기는 열려야 되고 여기는 닫혀야 되겠죠. 그래야지 피가 역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는 이제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역주행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요즘에 이제 자동차도 뭐 역주행해갖고 사고가 나듯이 물질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판막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이제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이 판막이 이제 성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어린이 심장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판막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제 뭐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수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고 고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병원 치료를 우리가 뭐 이제 선호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온 피가 실로 내려갔다가 이제 실에 있는 피가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동맥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했는데 동맥이라는 뜻은 뭐냐면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피가 이동하는 혈관을 정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정맥이죠, 그죠? 정맥 중에서 가장 큰 정맥이라서 대정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가 밖으로 나가니까 동맥이에요. 그죠? 동맥인데 방향이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죠? 그러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죠. 그죠? 폐로 간 다음에는 이제 폐에서 이제 심장으로 오죠. 그럼 심장으로 또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에서부터 오는 정맥이라 해서 이거는 폐정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로 가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교환해가지고 산소가 많은 피가 이제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피는 이 방에서 또 실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판막이 있죠. 그죠? 판막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열렸을 때 내려가서 이제 실에 있다가 이제 실에서 이제 온몸으로 이제 그 피가 이제 가는 거죠. 비로소. 그러면 여기도 이제 판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나가는 피니까 이거는 동맥이라고 그러고 동맥 중에서 가장 큰 동맥이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혈액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피가 이제 이동돼서 역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판막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평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 동맥이 이제 이 실에서 나가는데 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지만 실은 실에서 이렇게 이게 심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실에서 이 위의 방면으로 이렇게 나가대. 진행되는 게 보면은 실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있으면 이 순환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심장이라는 장기가 온몸에 피를 공급하지만 혈액을 위로 보낸다는 거는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이제 혈액을 올리기 위한 그 심장의 압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혈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 틀려서 이제 직립이 돼 있다고요, 그죠? 일반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옆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혈액 공급을 이제 옆으로 해주니까 사람보다는 압력이 덜 있어도 피가 전달이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은 직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강한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위로 간다는 거는 심장이 하는 일이 온몸에 피를 돌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한 그 뇌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심장이 강해지만 심장의 강한 그 수축력에 의해서 뇌에 혈류를 많이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의 수축력이 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혈압이라는 병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혈압약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베타 차단제는 거죠. 베타 차단제 이런 거, 칼슘 차단제 이런 게 심장의 그 근육의 그 수축력의 힘을 약하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혈압약의 부작용의 하나가 이제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뇌에서는 혈액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장의 압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혈압이 높다는 그 이유로 그 심장을 약하게 만들게 되면은 뇌에서는 충분한 그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의 하나인 뇌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그 그러니까 뇌는 신경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뇌로부터 그 척수를 통해서 모든 신경이 세포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포 대사에 지장이 일어나고 그 세포 대사에 지장이 일어나는 장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세포들이 모인 집단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세포가 도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모든 이제 성인병이라는 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인데, 현대의학에서 이러한 그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생리학적 이론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보는 눈이 조금은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잘못돼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잘 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이렇게 심장의 힘을 약하게 하는 고혈압 치료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혈압 조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몸에는 이제 큰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몸은 자기 몸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 몸에 맞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또 자기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라는 거는 또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심장 얘기하면서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여튼 심장에서 혈액이 대동맥에서 나갈 때 위로 간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목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목으로 가는 이제 경동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그 동맥이긴 하지만 이제 내려가니까, 그죠? 뇌로 올라가고 나머지 피는 이제 내려가니까 중력에 따라서 가니까 힘이 덜 들죠, 그죠? 이거는 큰 압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정맥으로 가서는 이제 온몸에 피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올라간 피는 내려오기는 쉽죠.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힘이 이제 필요한 거죠. 뇌에 이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심장 힘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근육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상선 같은 게 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걸리는 이유도 결국은 동맥의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뇌에서 소비하는 그 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뇌에서 그 여러 가지 뇌를 과다하게 쓰는 거죠. 뇌세포를. 그러면 뇌세포에서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 정보라는 게 다 신경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는 그런 사인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보내면 이제 심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장의 수축력도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관들이 뇌로 이제 혈액을 많이 보내게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주에서 또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하나 분비되는 거는 하나로만 본 거지, 호르몬 관계에서도 서로 호르몬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뇌 신경에서 정보가 처리가 돼갖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또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그러한 정보 교환과 물질 교환이 아주 그 완벽하게 이루어지게끔 우리 몸은 본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보다 그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이상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시대의 병들은 이 정신을 이제 과다하게 쓰게 돼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현대의학도 스트레스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그 이론화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뭐 언어로 표현이 되고 숫자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한계가 바로 그러한 이제 물질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학문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심장에서 이제 뇌로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 수축력이 강할수록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뇌의 이제 신경에 의해서 그 정보가 처리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혈액을 많이 뇌에 보내줘야지만 뇌 세포들이 또 정상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바로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란 말이에요. 산소하고 영양이 충분히 와야지 뇌신경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몸에서는 물질과 정보가 교환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고, 그 시스템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라는 건 우리가 바틀처럼 이렇게 맥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은 순환이 돼야 되고 신경도 순환이 돼야 돼, 정보 처리가. 근데 그게 어디가는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막혀서 트래픽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는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 신경 순환이 어딘가는 잘못돼 있어서 그 잘못돼 있는 부분적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그거를 병이라고 이제 짚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혈관 조직이나 신경 조직이라는 거는 말단으로 가게 되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좋은 지금 그 기술로 뭐 MRI라든가 PET라든가 CT라든가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병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정상이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몸으로 자각적으로 느끼는데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비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어디가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하는 건강검진은 이제 신경적인 그 느낌만 저는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건 이제 통증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감정적인 거 있어요. 그것도 신경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뭐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감정적인 그 상태가 이제 뭐 나쁘냐 좋으냐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요즘엔 뭐 조현병이라고 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게 다 같은 병이라고요. 뭐 이제 불면증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다든가 하여튼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게 그 감정이라는 거는 한 군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게 이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혈액이 돌듯이 감정도 도는 거예요, 사실은. 신경이 되는 건 더 많이 이제 빠르게 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건 정상인데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온다면 이제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남았다 이렇게 쭉 가는 건 정상이지만 그게 계속 우울하다거나 계속 통증이 있다거나 만성적인 정신병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딘가 신경이 흐름이 맥혔다는 거고 그 신경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어딘가 이제 육체적인 그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 그 육체적인 병이 없다 그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지금 큰 데미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언제고는 육체적인 병이 나오는 거고 사실 지금 어딘가는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현재 그 기계에서는 찾지 못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제 심장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장이라는 거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사를 결정하는 장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거기 이제 폐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폐와 심장은 동일한 장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몸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장이라는 장기가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을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온몸의 혈액순환을 해주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붙여서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강한 수축력을 발휘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장기는 아시다시피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육으로 돼 있어야지 이 피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뇌로 올려보낼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암이 발생하는데 암이 발생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이에요. 물론 이제 심장에도 암이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드물게. 이제 그건 또 드물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그 심장보다는 심장 주위 조직에 이제 심장암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심장암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근육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조직이나 세포는 암에 걸릴 그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근육들이 평소에 있는 근육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일반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세포에 그 산소 공급이 덜 된다는 거는 그 세포 활동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심장의 그 구조나 이 생리를 알면서 그러니까 암에 연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분적으로 강의는 하지만 몸이라는 거는 전체성을 갖는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장강이 따로 있고 안강이 따로 있고 치매강이 따로 있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연관돼 있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를 못 하니까는 하나를 주제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면 연관된 부분을 이제 보충해서 하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긴 하지만 그런 엉뚱한 거가 대래 몸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이치는 더군다나 모르죠. 의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도 별로 없죠, 그죠? 인터넷에 많은 이제 건강 강의들이 있지만은 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간혹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남이 하지 않은 얘기를 더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심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처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나와서 뛰어서 죽을 때까지 뛰는 장기거든요. 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만들어지지만 활동을 안 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숨을 쉬어서 이제 일을 하는 장기고요. 그러니까 폐라는 장기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요즘에 현대의학이 뭐 발달돼서 인공심장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무척 쓰고 있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저는 이제 100%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100%는 고정관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그 이식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장기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제 그 받아서 이식하지 모조 장기는 없죠. 저 얼마 전에 심장을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그
한번 그 시술한 적이 있다고 외국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인공 심장을 갈아 끼웠다는 얘기도 몰라요.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신장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 뭐 피 같은 거는 피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이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쉽지만 심장을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서 낀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체 조직하고 생체 조직이는 거는 계속 세포가 재생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자동차 부속처럼 자동차 부속이 망가진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그 망가진 부속을 새로 바꿔 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속을 그게 엔진이 망가지면 그 엔진을 큰 걸 빼고 새 걸 갖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엔진 자체가 자동차 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되는 거는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있던 심장이 아니고 심장세포는 계속 새로운 걸 바꿔 껴주는 거예요.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그 세포나 장기나 조직이 되는 거는. 근데 인공적으로 갖다 끼우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요한 이제 조직인 이제 뭐 뼈 같은 거 뭐 요즘엔 많이 하잖아요. 정형외과에서 하는 그 뭐 고관절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이빨 같은 거 저 같은 것도 경우에도 이제 젊어서 이제 치과 문제가 있어서 이제 틀니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바깥에 있는 조직이고 그렇게 심장처럼 큰 이제 중요한 조직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 의학에 대한 공부를 이제 병을 통해서 이제 얻었지만 이제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70인데 30대 그래도 병이 걸려서 알았으니까 지금 아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돼서 병이 생기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단계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게 없었더라면 병원 치료에 그냥 100%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 병을 겪은 거를 아주 큰 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빨을 갖다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부분 틀리하다 지금 전체 틀리로 바꿨겠지만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강의할 때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왜냐면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거우니까 이제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말하는데도 불편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철학이 제가 제 몸을 학대해서 생기고 제 몸을 잘못 써서 생긴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갖다가 이제 갚으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제 지금 법으로도 뭐 뭘 훔쳤다 그러면 절도죄로 들어가서 뭐 어떤 형을 살든가 뭐 벌금을 내든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죄는 져놓고 죄 졌다고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죄 졌다고 얘기도 안 하고 벌도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 일반 서민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불화하는 사람이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종교인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에 대한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이라는 게 올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제 그 몸이 아파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몸 치료를 하면서 배운 게 지금에 와서는 그 인과응보법을 가장 그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몸에
그 죄를 졌단 말이에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술을 먹고 해소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에 대한 죄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이제 와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빨 때문에 불편한 거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까지도 감수할 때까지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도 안 되지만 그런 이제 철학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거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남이 다 해준다 그러면 뭐 병원이라는 데는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병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병자치 학교라는 걸 만들고 앞으로는 이제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과응보법이 되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인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제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전혀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전혀 그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말썽이 생겨. 뭐가 됐든 간에 말썽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 데는 돈만 많으면 돼요. 그죠? 돈만 많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죠.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시대에 살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깝고 그런 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굴에 와서도 이제 뭐 사람들을 뭐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이제 군청에서 하는 이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탁구 이제 회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탁구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의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한계성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현대의학 쪽에 그러니까 그 치료를 피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사회적 구조가 또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좋은 점도 있죠. 지금 이제 건강제도가 그래도 일반화되고 보편화돼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 예방이라는 것도 그 이제 형식적인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소비, 의료 과소비를 또 부추기는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많지만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런 이제 의료 현실이라든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거를 배우고 느끼고 하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앞으로 저도 이 건강을 계속 또 지킬 수 있을지는 저 자신도 사실은 물음표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자꾸 이제 그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도 이제 마무리는 이제 그 심장 강의보다는 이제 그 외적인 이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더 강의할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24시간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막이라는 것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현대의학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기계적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부속을 갈아 끼듯이 오래 쓰면 단다 그러죠. 지금 이제 무릎 관절 이 연골 단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달긴 달겠지만 그게 이제 재생이 된다는 거죠. 생명체하고 기계하고 틀린 거는 기계는 부속이 마모되면 새 걸로 갈아 껴줘야 되지만 사람의 조직과 세포라는 거는 새로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그 능력, 세포의 교환 능력이 결국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포 재생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재생 능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생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만큼 지속되느냐. 이게 건강과 장수를 결정되는 아주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쓰고 하는 그 몸의 유기체의 그 역할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이게 결국은 건강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해드릴게요.